주식시장이 마이너스 20% 폭락할 때 당신의 계좌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패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는 현금이라고 답하겠지만 투자의 현인 워런 버핏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그는 바로 경제적 해자라고 답했습니다. 중세시대 성을 보호하기 위해 파놓은 깊은 물길에 악어를 풀어놓아 적들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해자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ETF, MOAT는 단순히 돈을 잘 버는 기업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자가 아무리 가격을 깎고 기술을 개발해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철옹성들만 골라 담은 요새입니다. 이야기는 20년 전 시카고의 투자 리서치 회사 모닝스타의 회의실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워런 버핏은 감으로 해자가 있는 기업을 찾는다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을까? 그들은 수천 개의 기업을 해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지금 이익이 많이 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익을 10년, 20년 뒤에도 뺏기지 않고 지킬 수 있는가? 였습니다. 그들은 무형 자산, 네트워크 효과, 전환 비용, 비용 우위라는 네 가지의 잔혹한 필터를 만들었고 이 기준을 통과한 상위 1%의 기업에만 와이드못이라는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이 ETF는 바로 그 등급을 받은 엘리트 기업들의 명단입니다. 그렇다면 모닝스타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철옹성을 판단할까요? 그들은 단순히 브랜드가 유명하다거나 경영진이 훌륭하다는 모호한 기준을 배격합니다. 대신 네 가지의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댑니다. 첫 번째는 무형 자산입니다. 특허가 있어서 남들이 법적으로 베낄 수 없거나 브랜드 충성도가 너무 높아 가격을 올려도 고객이 떠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스타벅스가 커피 가격을 올려도 줄을 서는 현상이 바로 이 무형 자산의 힘입니다. 두 번째는 전환 비용입니다. 이것은 기업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고객이 다른 회사 제품으로 갈아타려고 할 때 막대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귀찮음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한번 병원에 깔리면 의사들이 익숙해져서 절대 바꾸지 못하는 의료기기 회사나 한번 데이터를 쌓으면 옮기기 힘든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세 번째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플랫폼 기업의 특권입니다. 내가 쓰면 내 친구도 써야 하고 결국 전 세계가 쓰게 되는 구조죠. 마지막 네 번째는 비용 우위입니다. 남들보다 훨씬 싸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치킨 게임이 벌어졌을 때 경쟁자를 말라 죽이고 혼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MOAT ETF에 편입되려면 이 네 가지 중 최소 하나 이상에서 압도적인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애매한 우위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락장에서도 MOAT가 좀처럼 부서지지 않는 구조적 이유입니다. 해자가 있는 기업을 찾는 것은 투자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가격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성벽을 가진 왕국이라도 그 왕국을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주고 산다면 그것은 최악의 투자가 됩니다. 워런 버핏은 늘 강조했습니다. 적당한 기업을 훌륭한 가격에 사는 것보다 훌륭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낫다. 하지만 MOAT ETF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훌륭한 기업을 할인된 가격에만 사겠다는 원칙입니다. 여기서 모닝스타 애널리스트들의 진짜 실력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단순히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겉핥기 지표를 보지 않습니다. 미래에 이 기업이 벌어들일 현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현금 흐름 할인법을 통해 기업의 내재 가치를 직접 계산해냅니다. 시장 가격이 이 내재 가치보다 쌀 때만 MOAT ETF에 편입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시장의 광기에 휩쓸려 가격이 내재 가치보다 비싸지면 MOAT는 가차없이 그 종목을 팔아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 투자자가 가장 따라하기 힘든 기계적 매도입니다. 모두가 열광하며 엔비디아나 테슬라를 추격 매수할 때 MOAT는 너무 비싸다며 조용히 비중을 줄입니다. 반대로 모두가 공포에 질려 던질 때 펀더멘털은 그대로인데 가격만 싸진 기업을 주워 담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공포를 완전히 거세한 이 알고리즘 덕분에
MOAT는 장기적으로 S&P 500을 이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액티브 성향의 ETF가 되었습니다. 많은 투자자가 MOAT를 S&P 500 지수와 비교합니다. 하지만 두 ETF는 겉모습만 비슷할 뿐 속은 완전히 다른 엔진으로 움직입니다. S&P 500은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따릅니다. 덩치가 큰 놈이 장땡이죠. 그래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상위 7개 빅테크 기업이 전체 지수의 3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이들이 기침을 하면 지수 전체가 독감에 걸리는 구조입니다. 잘 나갈 때는 화끈하지만 특정 섹터가 무너질 때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반면 MOAT는 철저한 평등주의를 지향합니다. 모닝스타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하고 가격까지 저렴하다고 판단된 최종 40에서 50여 개의 기업을 선별한 뒤 이들의 비중을 거의 똑같이 나눕니다. 시가총액이 3천조 원인 마이크로소프트든 50조 원인 알짜배기 중견 기업이든 MOAT 안에서는 똑같은 n분의 1의 대우를 받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큽니다. MOAT는 특정 슈퍼스타 한두 명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50명의 검증된 올스타 선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제 몫을 해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빅테크가 주도하는 미친 상승장에서는 S&P 500보다 수익률이 조금 뒤처질 수 있지만 시장의 주도주가 바뀌거나 특정 섹터 버블이 터질 때 MOAT는 놀라운 방어력과 회복 탄력성을 보여줍니다. 쏠림 현상이 없는 진정한 의미의 분산 투자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MOAT의 구성 종목을 열어본 투자자들은 종종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세일즈포스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알겠는데 트랜스타임, 타일러 테크놀로지, 도대체 이 듣도 보도 못한 잡주들은 뭐야? 하지만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이 낯선 이름들이야말로 MOAT가 숨겨둔 진정한 비밀 병기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항공 부품 회사인 트랜스타임을 봅시다. 비행기 부품은 안전 문제로 인해 인증받은 제품만 써야 합니다. 트랜스타임은 특정 부품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서 그들이 부품값으로 100만 원을 부르든 1000만 원을 부르든 항공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격 결정권을 가진 슈퍼을의 위험입니다. 또 다른 예인 타일러 테크놀로지는 미국 지방 정부의 행정 소프트웨어를 납품합니다. 공무원들이 한번 이 시스템에 적응하면 다른 시스템으로 바꾸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교체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MOAT는 이렇게 뉴스에는 나오지 않지만 자신만의 좁은 영토에서 황제처럼 군림하는 지루한 독점 기업들을 사랑합니다. AI나 전기차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매년 따박따박 현금을 걷어들이는 이 알짜배기 기업들이야말로 하락장에서 당신의 계좌가 녹아내리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콘크리트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박수 칠 때 떠나는 것입니다. 내 주식 계좌가 50%, 100% 수익이 나면 인간은 도파민에 취해 더 갈 거야. 를 외치며 절대 팔지 못합니다. 반대로 좋은 주식이 떨어지면 공포에 질려 손절매를 하죠. MOAT는 이 인간의 본능을 완벽하게 뒤집습니다. MOAT는 3개월마다 포트폴리오를 점검합니다. 이때 아주 잔인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모닝스타가 정한 내재 가치를 넘어서면 기계적으로 팔아서 차익을 실현합니다. 반대로 펀더멘털은 튼튼한데 시장의 오해로 주가가 폭락해 저평가 구간에 진입한 기업이 있다면 남들이 욕할 때 과감하게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전설적인 투자 격언,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라의 자동화 버전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감정 때문에 못하는 이 단순한 진리를 MOAT는 알고리즘을 통해 강제로 집행합니다. 그래서 MOAT의 보유 종목 리스트는 계속 바뀝니다. 작년에는 기술주가 많았다가 올해는 헬스케어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유행을 쫓는 게 아니라 오직 가치와 가격의 괴리만을 쫓아 움직이는 이 역동성이야말로 MOAT가 고인물이 되지 않고 계속 살아 숨쉬는 이유입니다. 해자가 있는 기업은 영원할 것이다. 이것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입니다. 역사는 증명합니다. 100년 기업 코닥도
디지털 카메라라는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고 휴대폰의 제왕 노키아도 스마트폰이라는 미사일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때때로 가장 깊은 해자조차 순식간에 메워버립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비싼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싸 보이지만 실제로는 망해가는 기업인 가치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MOAT ETF의 진가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휘됩니다. 모닝스타의 애널리스트들은 기업의 해자 등급을 매일 감시합니다. 만약 경쟁 환경이 바뀌어 어떤 기업의 해자가 와이드에서 네로로 혹은 넌으로 강등된다면 MOAT는 그 즉시 포트폴리오에서 그 기업을 퇴출시킵니다. 과거에 아무리 돈을 잘 벌었어도 미래의 방어력이 의심되면 가차없이 손절하는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자신이 매수했던 종목과 사랑에 빠져 배가 가라앉을 때까지 탈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MOAT는 감정이 없습니다.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서 가장 먼저 구명보트를 타고 탈출해 더 튼튼한 3배로 갈아타는 냉정한 생존 본능. 이것이 바로 급변하는 기술혁명의 시대에도 MOAT가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주식시장을 가장 공포에 떨게 만드는 단어는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릅니다.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은 이 늘어난 비용을 감당하느라 이익이 쪼그라들고 결국 적자의 늪에 빠집니다. 하지만 경제적 해자를 가진 기업들에게 인플레이션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입니다. 워런 버핏은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 가장 좋은 기업은 가격 결정권을 가진 기업이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스타벅스가 원두 가격이 올랐다고 커피값을 500원 올린다면 여러분은 스타벅스를 끊을까요? 아마 욕을 하면서도 사 마실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피스 구독료를 인상한다면 회사가 엑셀을 안 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격 결정권의 무서움입니다. MOAT에 포함된 기업들은 비용이 오르면 그것을 고스란히 제품 가격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소비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남들은 마진이 깎여서 고통받을 때 이 독점 기업들은 오히려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늘어나는 마법을 부립니다.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를 갉아먹지만 MOAT는 그 인플레이션을 타고 넘는 서핑보드와 같습니다. 전쟁이 나서 적군이 성을 포위했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성벽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식수와 식량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나빠지고 대출금리가 10%를 넘어가면 돈을 빌려서 연명하던 기업들은 말라 죽습니다. 하지만 MOAT에 담긴 기업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성 안에 마르지 않는 샘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막강한 현금 흐름입니다. 경제적 해자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경쟁자들과 출혈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마케팅비로 돈을 쏟아붓지 않아도 고객이 제 발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낀 돈은 고스란히 기업의 금고에 현금으로 쌓입니다. 그리고 이 잉여 현금은 주주들에게 배당금이라는 이름으로 분배되거나 자사주 매입이라는 형태로 주가를 부양하는 데 쓰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성장주를 좋아하지만 이익을 못 내는 성장주는 산소 호흡기를 낀 환자와 같습니다. 전기가 끊기면 죽습니다. 반면 MOAT의 기업들은 스스로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해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도 통장에 꼬박꼬박 꽂히는 배당금은 투자자가 공포를 이기고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진통제입니다. MOAT는 화려한 불꽃놀이보다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황금알을 낳는 거위들을 모아놓은 농장과 같습니다. 워런 버핏은 살아있는 투자의 전설이자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을 세상에 알린 장본인입니다. 하지만 그조차 신은 아닙니다. 버핏도 실수를 합니다. 그는 해자가 무너진 항공주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고 팔았고 기술 변화를 읽지 못해 IBM 투자에 실패했으며 크래프트 하인즈 인수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도 결국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투자하는 기업과 사랑에 빠지거나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확증 편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MOAT ETF는
버핏의 철학을 존경하지만 인간 버핏이 가진 약점은 철저히 배격합니다. 이 ETF를 운용하는 모닝스타의 알고리즘에는 사랑이나 미련 같은 감정이 없습니다. 아무리 버핏이 좋아하는 코카콜라라도 내재 가치보다 비싸면 가차없이 비중을 줄입니다. 반대로 버핏이 잘 모르는 첨단 기술 기업이라도 강력한 해자와 싼 가격이 확인되면 기계적으로 매수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버핏을 따라 하려다 실패하는 이유는 버핏의 통찰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버핏만큼 냉정함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MOAT는 인간의 불완전한 심리를 완벽한 규율과 시스템으로 대체한 버핏 투자법의 진화된 버전입니다. 감정에 휘둘려 매번 엇박자를 타는 투자자에게 이 냉혹한 알고리즘은 최고의 투자 파트너가 되어줍니다. ETF 투자의 첫 번째 계명은 수수료가 싼 상품을 고르는 것입니다. 뱅가드의 S&P 500 ETF인 VOO의 수수료는 연 0.0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MOAT의 운용 보수는 연 0.47%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경쟁자들보다 15배나 비쌉니다. 짠돌이 투자자들은 여기서 기겁하고 뒤로 가기 버튼을 누릅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바가지 요금일까요? 우리는 이 비용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VOO 같은 패시브 ETF는 컴퓨터가 시가총액 순서대로 기계적으로 담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MOAT는 다릅니다. 이 0.47%라는 비용은 전 세계에 흩어진 100명이 넘는 모닝스타 주식 리서치 팀의 인건비입니다. 그들은 매일 기업을 탐방하고 재무제표를 뜯어보고 경쟁사 임원을 인터뷰하며 적정 주가를 산출해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100명의 엘리트 애널리스트를 고용해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게 한다면 얼마가 들까요? 아마 수십억 원도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MOAT 주주들은 단 0.47%의 비용으로 이 거대한 두뇌 집단을 나의 참모진으로 고용하는 효과를 누립니다. 지난 10년간 MOAT가 시장 지수를 이긴 초과 수익률은 이 수수료를 내고도 남을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은 주식 시장에서도 통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공짜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론이 훌륭해도 실제 수익률이 나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과연 MOAT는 시장의 지배자인 S&P 500을 이겼을까요? 2012년 상장 이후의 데이터를 뜯어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단기적으로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기술주가 미친 듯이 폭등하는 구간에서는 S&P 500이 앞서 나갑니다. MOAT는 비싸진 기술주를 미리 팔아버리기 때문에 그 폭등을 온전히 다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투자자들은 MOAT를 욕하며 떠납니다. 하지만 시간을 5년, 10년으로 늘려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기술주 버블이 터지고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침체되는 하락장이 올 때마다 MOAT는 시장보다 훨씬 덜 떨어지며 버텨냅니다. 그리고 시장이 회복될 때는 저평가된 주식들을 미리 담아둔 덕분에 빠르게 치고 올라옵니다. 이 과정이 몇 번 반복되면 결국 최종 누적 수익률에서는 MOAT가 S&P 500을 앞지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와 같습니다. S&P 500은 쉴 새 없이 달리고 쉬기를 반복하지만 MOAT는 꾸준히 걷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먼저 출발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결승선에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도착하느냐입니다. MOAT의 역사는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심을 버릴 때 가장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투자의 역설을 데이터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ETF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답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이번 달 안에 승부를 봐야 해라고 생각하거나 엔비디아처럼 하루에 10%씩 오르는 짜릿함을 원한다면 MOAT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지루해서 견딜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승장에서 남들이 돈을 복사하고 있을 때 MOAT는 느릿느릿 움직이며 당신의 속을 태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본업이 바빠서 장중에 주식창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는 직장인이라면 혹은 은퇴 자금을 지켜야 하는데 어떤 기업이 망할지 몰라 불안한 은퇴자라면 MOAT는 최고의 파트너가 됩니다. 이 ETF가 당신에게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은 돈이 아니라 숙면입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모닝스타의 전문가들이
내 돈을 지키기 위해 밤새도록 기업을 감시하고 위험한 주식은 팔고 안전한 주식으로 갈아타주고 있다는 믿음. 그 믿음 덕분에 당신은 폭락장이 와도 발 뻗고 잘 수 있습니다. 투자의 목적이 단순히 돈을 불리는 것을 넘어 내 삶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면 MOAT는 비싼 수수료 값을 톡톡히 해냅니다. 주식 때문에 일상생활이 망가지고 있다면 지금 당장 계좌를 열어 내가 가진 종목들이 과연 해자가 있는 것들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 기업들에 집중했지만 사실 진짜 독점적인 기업들은 미국밖에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여성들의 로망인 에르메스나 루이비통 같은 명품 기업들은 유럽에 있고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TSMC는 대만에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 기업은 아니지만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해자를 가진 성주들입니다. 모닝스타의 리서치팀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만 개의 기업을 똑같은 기준으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해자 기업들을 모아놓은 MOAT의 형제 ETF들도 존재합니다. 전 세계의 선진국 해자 기업에 투자하는 GOAT나 미국을 제외한 인터내셔널 해자 기업에 투자하는 MOTI 같은 상품들이 그 예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경제적 해자 전략은 단순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잘 나가서 통하는 운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남다른 경쟁력으로 초과 이익을 누리는 기업은 반드시 존재하며 그들을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원칙은 만국 공통어라는 사실입니다. MOAT를 시작으로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전 세계의 철옹성들로 채워나가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당신의 자산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 될 것입니다. 투자는 결국 내 자산을 지키고 불리기 위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터에는 사기꾼도 있고 허풍쟁이도 있고 당신의 돈을 노리는 수많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방어구 없이 이 전쟁터에 뛰어드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MOAT ETF는 당신에게 창과 칼을 쥐어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 어떤 화살도 뚫지 못하는 가장 단단한 방패와 성벽을 제공합니다. 당신이 오늘 MOAT를 한 주 매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식 코드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들이 지난 수십 년간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그 거대한 독점의 성벽, 그 일부를 떼어내어 내 집 담벼락으로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그 담벼락이 낮아 보일지 모릅니다. 남들이 코인이나 급등주로 대박을 쳤다고 자랑할 때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남들의 모래성은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겠지만 당신이 쌓아 올린 이 해자의 성벽은 굳건히 남아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켜줄 것입니다. 부자는 빨리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살아남는 자의 것입니다. 워런 버핏의 지혜와 모닝스타의 분석력이 응축된 이 도구를 활용해 부디 당신만의 무너지지 않는 성을 완성하시길 바랍니다.